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연애 막 20년 하시고 연애 15년 하시고 그런데 40대 초반 42, 셋 연애 "우리 연애 10년 넘게 했어요." 하는 커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연애 오래 했으니까 우리 결혼을 인제 해야 되지 않을까? 3 년, 5년 연애했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다 결혼으로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성장 결혼 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왜 결혼을 못 할까요?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결혼을 못 하고 있는 분들, 오늘 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확신을 기다리면서 뭔가 확신을 주는 사람을 못 만나서, 확신을 주는 환경이 준비되지 않아서, 뭔가 확신이 없어서 계속 약간 망설이고 이래야 하나 저래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그 확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어요. 확신이라는 게 뭘까요? 확신이라는 건 그 결과물을 딱 보고 '역시 이거였어.'라고 할 때 진짜 확신을 갖는 거 아닌가요? 확신이라는 건 이 결과가 밝혀졌을 때 '확실하다.'라고 생기는 신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 보지 않고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면서, 머릿속으로 나 혼자 재보기만 하면서 '확신이 없어서 결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허구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걱정과 불안도 사실 허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아 갔을 때 '막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막상 내가 걱정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감만 믿으면서 확신을 해 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너무너무 위험한 경우인데 나의 감만으로 '이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잘 살 거야.' 뭐 이런 확신을 하는 것도 정말 굉장히 위험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확신을 쉽게 했던 사람들이 약간 금사빠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막 한 방에 진도로 확 나가고 마음을 다 줘 버리고 나쁜 사람한테 당하고, 그리고 주저앉아서 방어막만 엄청 세우고 '나는 결혼 못 할 거야. 나는 이제 연애 못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방어 기제 안에 자기를 똥똥 이렇게 가둬 버리는 이런 일들이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을 너무 기다리지는 말고 쪼끔씩 잽을 이렇게 날리면서 약간 간을 보면서 약간 좀 살짝 쳐 보고 긴 것 같으면 쪼끔 더 가 보고 약간 요런 방법으로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히 확신을 기다리는 행동도 문제가 있고, 그냥 바로 확신에 빠져버리는 거는 더 위험하니까 나랑 같이 결혼을 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과 쪼끔씩 타진을 해 보면서, 그러면서 확신을 진단하고 준비하고 만들어 가고 실천해 보고 요렇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겁내지 마시고요. 결혼이라는 게 잘 생각해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해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결혼을 시작하지 못했던 분들,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실천하신다면 일단은 결혼 직전까지는 가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내 연인은 결혼의 생각이 진짜 전혀 없었네. 아 안 되겠다. 그러면 관계를 정리해야겠다.' 하든지 '내 연인도 결혼을 하고 싶었었네. 그럼 우리 이렇게 바로 준비를 시작해 볼 수 있겠다.' 하든지 어떤 결말이, 어떤 진도가 나갈 수 있는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 쫑긋하고 봐 주세요. 첫 번째, 일단 가볍게, 가벼운 잽, 가장 가벼운 잽. 결혼 얘기를 한번 슬쩍 꺼내 보는 거예요. '아 결혼하면은 어디서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정도 질문 어때요? '아 근데 나는 지금 뭐 본가는 여기고 직장은 여기고 그런데 어느 동네가 되게 살기 좋다던데. 내 친구가 결혼했는데 어떤 지역으로 집을 알아봤는데 거기가 신혼부부들이 살기가 괜찮대.' 뭐 요런 류의 얘기들 있잖아요.
딱히 뭐 내가 막 '나는 결혼하고 싶어.'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결혼하면 그런 데서 살면 괜찮을 것 같아. 요 얘기는 '나는 결혼을 할 생각이 있다.' 그리고 슬슬 결혼에 대한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살짝 풍기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상대도 "그래? 어느 동네 괜찮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툭툭 얘기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바로 진도를 빼지 마시고 "그래 그러면 우리"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그럼 그런 데가 괜찮겠다." 정도 얘기를 하시고 시간을 쪼끔 보내요. 두 번째, 서로의 원가족을 알아보기. 이거는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언니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시부모님이 될 분들을 미리 만나지 말아라. 뭐 장인 장모가 될 사람들을 미리 만나지 말아라. 그러면 명절마다 챙겨야 되고 결혼도 하기 전인데 이미 며느리처럼 이미 사위처럼 막 이렇게 어 대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결혼 전에는 안 만나는 게 좋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조언해 주는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나?'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결론을 내린 게 어차피 결혼을 할 거면 연애할 때 말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계속 만나게 될 상대의 원가족인 거잖아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내가 그분들 성향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더 '위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이니까 어쨌든 너무 그렇게 관계가 깊어질 것 같으면 그 선에서 조절을 하거나 결혼 전부터 이렇게까지 며느리 노릇을 이렇게까지 푸시를 한다? 그럼 결혼하고 나면은 쪼끔 더 그런 게 심하겠는데?' 이런 것도 미리 내가 체크를 해서 결혼 전에 파악을 해야 대비를 하거나 아니면 쪼끔 문제가 될 것 같다면은 약간 더 고민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리 가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해서 부부가 살아갈 때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서로의 원가족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할 때 완전히 '내가 이 사람 없으면 죽고 못 살아.'까지 아니었을 때 좀 일찌감치 그 가족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뭐 얘기를 또 한번 해 보는 거죠. 나는 우리 집은 엄마가 아빠한테 이렇게 해. 아빠가 엄마한테 이렇게 해. 우리 엄마는 아빠한테 이런 게 불만이야. 우리 아빠는 엄마한테 이런 게 불만이야. 자기네 집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살짝 이렇게 추측하고 그러다가 상대방에서 먼저 식사 초대를 하거나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우리 집으로 내가 먼저 초대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결혼할 것까진 아니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인데 집에 초대했어. 같이 밥 한 끼 먹기로 하고." 이렇게 쓱. 그런 다음에 초대했으니까 그 사람이 오거나 그 초대하는 거 자체를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나 막 그렇게 되면은 또 그거에 대한 우리가 또 '우리 집에 오는 거 자체를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쪼끔 그런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식사를 와서 했다 그러면은 "나도 한번 언제 초대해 줘." 뭐 이런 얘기를 해 본다든지. 그래서 서로의 원가족에 대한 어떤 분위기라든지 가풍이라든지 어떻게 뭐 새로운 가족을 대할 건지에 대한 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이게 약간 초대하고 초대받고 이런 거 가지고 약간 좀 그렇다 그러면은 아주 조그마한 한과나 뭐 이런 거 너무 부담 받는 사람이 '어 뭐야.'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만한 아주 간단한 선물 같은 걸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제 받은 쪽 부모님께서 선물을 받았으니까 "아유 그럼 언제 한번 집에 초대해서 밥이나 한 끼 먹자." 이런 얘기들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살짝 이런 거를 해 보는 과정에서도 뭘 그렇게 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걸로 잽을 한 번씩 "아니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부담스러우면 알았어. 됐어." 이렇게 하고 그냥 접어 두고 그러나 인제 그런 행동을 서로가 했던 거 우리 집에 인사 오고 싶었던 거 그거를 좀 거절했던 거가 두 사람에게 다 남아 있으니까 그다음에 얘기 진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개입을 하는 게 결혼 진도 순서가 가장 빨라지는 방법이긴 합니다. 우리 둘이 아무리 뭘 얘기를 해도 그러다 우리 또 싸우잖아요, 연인들끼리는. 싸우고 막 며칠 동안 막 얘기 안 하고 뭐 몇 주 동안은 얘기도 아예 안 꺼내고 막 이러다 보면 시간이 막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을 텐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연애 막 20년 하시고 연애 15년 하시고 그런데 40대 초반 42, 셋 이런데 "우리 연애 10년 넘게 했어요." 하는 커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30대 한 중반 됐을 때 결혼을 생각했겠죠? '이렇게 연애 오래 했으니까 우리 결혼을 인제 해야 되지 않을까? 3 년, 5년 연애했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다 결혼으로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잽들이 필요하고 좀 부모님들이 약간 개입이 되는 게 쪼끔 불편하거나 약간 좀 무서운 느낌이 들더라도 그런 것들 과정을 통해서 결혼 진도가 쑥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 번 서로의 재정 상황을 공유해 보기. 약간 제가 인제 예전 영상에도 결혼 전에 "어떤 얘기 제일 먼저 해야 하느냐. 돈 얘기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되게 인제 "많이 공감한다. 필요한 얘기다."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보니까 앞에 1-2번 정도를 안 하시고 결혼에 대한 서로의 어떤 이런 간보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불쑥 돈 얘기로 딱 치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약간 속물처럼 느껴진달까? T인 분들은 '그렇지. 우리가 결혼할 거면 서로의 재정을 당연히 확인해야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F인 분들은 '너무 속물이야. 뭐야. 뭐 돈 때문에 뭐 이러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현명한 결혼을 하고 조금 두 사람에 맞는 재정 계획을 세우면서 좀 이렇게 지혜롭게 해 보고자 얘기한 건데 갑자기 막 돈만 밝히는 속물이 돼 버리는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1 번이나 2 번처럼 살짝살짝 서로가 결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를 살짝살짝 이렇게 간을 본 다음에 어떤 정도 느낌인지 그런 다음에는 재정 공유, 재정에 대한 오픈은 반드시 있어 줘야 하긴 합니다. 왜냐면 결혼은 생활이니까요. 내 연봉 사실 오래 사귄 연인들도 각자의 연봉을 완벽하게 공유하지 않은 팀들이 많아요. 연봉이라든지 빚이라든지 내가 지금 저축은 어떻게 하고 있고 투자는 어떻게 하고 있고 사실 그런 돈에 대한 공부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해 가는 것으로 "재정 상황이 형편없었네. 우리 그러면은 앞으로 3년 동안 이 빚은 최대한 빨리 갚고 저축도 같이 막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만드는 걸로 좀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 그럼 우리 데이트 통장부터 만들어 볼까?" 뭐 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서로가 되게 모아 놓은 돈도 많고 만약에 이게 괜찮았어. 빚도 없었어. 빚을 막 작년에 다 갚았대. 그러면 그럼 우리 지금 시작해 볼까?"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돈이 많은 사람, 돈을 많이 모은 사람, 뭐 연봉이 높은 사람이랑만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혼 후 생활을 위해서 서로의 계획도 해야 하고 지금 현재를 솔직하게 서로의 민낯을 서로 드러내자 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재정적으로 조금 눈이 밝으신 분이 있다면 커플 중에 다른 한 사람이 조금 모자란 사람을 좀 끌어 주고 요렇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한 팀으로서 좋은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픈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 거 알고 계시죠? 4 번 조금 궁금한 웨딩홀이 있다면 둘이 같이 하객룩으로 좀 예쁘게 이렇게 좀 갖춰 입고 웨딩홀을 한번 가 보는 거예요. 데이트의 사막, 이벤트 사막 이때 어디 웨딩홀이 엄청 예쁘다던데 신사동에 어떤 맛집을 알아놨다 그러면 "우리 점심때 거기 한번 슬쩍 구경해 보고 그리고 나와서 거기 맛집 갈까?" 뭐 이런 식의 데이트 코스를 한번 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웨딩홀에 방문해 보시면은 뭔가 막연하게 뜬구름 잡던 이런 것들이 확 손안에 들어옵니다.
웨딩홀. 와, 주차 엄청 복잡하네. 신부 대기실이 엄청 예쁘네. 와, 여기 진짜 예쁘다.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 결혼하는 신랑 신부들이 막 서로 약간 좀 설레어하고 막 수줍어하면서 막 사진 찍고 막 요런 것들 요렇게 하객으로 지켜보다 보면 뭔가 막 이게 간질간질하면서 '결혼이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 결혼할 날이 나에게 또 이제 오려나?' 이런 생각들을 현실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남자분들 중에 결혼이라는 게 그냥 남의 일처럼만 여겨지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은 생각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태어나서 막 이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 같이 이제 그렇게 한번 싹 보는 것만으로 확 갑자기 확 이렇게 그리고 막 내 또래의 그 신랑님이 막 멋있게 딱 머리 해 가지고 수트 딱 차려 입고서는 인사 막 쫙 하면서 입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행진할 때 막 박수 받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축복받는 모습들을 보면 의외로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남자분들 철없는 남자분들에게도 이렇게 좀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래서 결혼이 그냥 먼 얘기가 아니라 가능한 우리의 손바닥 저 끝에쯤에는 와 있는 그런 현실인 걸로 시각화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 이상적인 결혼 생활에 대한 이미지를 좀 공유해 보기. 사실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너도 그런 걸 원했어? 나도 그런 걸 원했어." 같이 운동하는 부부 "야 너도 그거, 나도 그거였어." 이렇게 A부터 Z까지 모든 면이 다 맞는 부부는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진짜 제 두 손을 다 걸 수가 진짜 없습니다. 한쪽은 너무 돈 모으는 쪽으로만, 한쪽은 너무 노는 쪽으로만 너무 이게 다르게 되면 한쪽은 우리 원가족과 우리 엄마 아빠랑 자기랑 같이 다 같이 서 있는 이런 것만 너무 원하고 한쪽은 너무 우리끼리의 삶만 생각한다든지 이게 너무 다른 것도 쪼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 너무 1, 2, 3, 4 번이 다 괜찮았는데 5 번에서 서로의 이상향에 대한 이미지를 맞출 때 이게 너무 안 맞는다고 "결혼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미리 결혼하기 전에 2년 전, 3년 전 미리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는 결혼하고 우리 같이 열심히 돈을 모으고 통장 불리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내 여자친구는 우리 같이 날씨가 좋을 때는 가볍게 등산을 간다든지 "나는 그렇게 조금 둘이 같이 뭘 하는 부부 생활이 좋아."라고 만약에 여자친구 얘기를 한다 그러면 돈 모으는 것만 생각했던 T형 남자분도 '아 그래. 그런 것도 좋을 수 있겠구나.'라고 잠깐 생각을 하고 그게 쪼끔 생각의 씨앗이 좀 자라고 고런 류의 장면이 나온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은 '아 저런 거를 하면은 좋긴 좋겠구나.' 이런 생각들로 생각이 좀 발전이 되면서 결혼하고 나서 서로의 이상향에 조금씩은 좀 맞춰가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 씨앗을 뿌려 놓는다는 취지에서라도 그런 얘기를 해 보면 좋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드라마나 뭐 영화에 나온 부부 있잖아요. 그런 뭐 얼마 전에 제가 영화 소개도 뭐 어바웃 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했는데 양관식과 오해순이라든지 양관식 같은 경우는 너무 완벽한 남편이지만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을 해 보는 거죠. 어떤 영화를 볼 때 저런 부부가 저런 시간을 보내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해 본다든지 "나는 결혼하고 나서 그 영화에 나온 그런 부부처럼 그런 모습이 되게 좋을 것 같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 본다든지. 이러면서 "야 그렇게 해서 돈을 언제 모아. 야 그렇게 해서 뭐 세상의 현실이 어떻게 그래. 서로 양쪽 직장 다니면서 피곤한데 쉬는 날 그런 일이 어떻게 있냐. 애들 키우다 보면 못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요런 얘기들이 툭툭 오가면서 실망스럽기도 할 테고 이러면 나 진짜 부부 생활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하고 막 약간 슬퍼질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쪽이 100% 참아 주고 맞춰 주는 관계는 절대적으로 성공적인 관계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연애 기간 3년 동안 꾹꾹 참았고 결혼하고 나서 한 2-3년 동안 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다 맞춰 주면서 참기만 했다. 결국은 골문 게 터질 수밖에 없어요.
잦은 잽으로, 잦은 살짝살짝 다툼으로, 조금 말다툼으로, 티격태격으로 서로에게 점점 맞춰가는 커플들이 결국에 가서는 더 좋은,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더 좋은 짝꿍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 보면서 '우리도 그런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부가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나눠 보면서, 다퉈도 보면서, 또 조금 양보도 하면서, 또 그런 게 어떨지 생각도 하면서 결을 맞춰 보는 거죠. 어떤가요? 어려운 거는 없지 않았나요? 이런 얘기를 제안하고 이런 거를 해 보려고 할 때 다툴 수도 있죠. "아 뭐 그런 거래. 아 뭐 웨딩홀을 왜 가 봐. 미쳤나 봐." 막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돼서 이 다툼이 좀 화해가 안 될 정도로 커진다. 그래서 만약에 헤어진다. 그러면은 나는 결혼을 만약에 하고 싶어서 이런 시도를 해 봤던 걸 거잖아요. 나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상대가 너무 그렇게 안 받쳐줘서 이런 걸로 얘기하다가 다퉈서 헤어진다. 어찌 보면 더 잘 된 일이기도 하다. 음. 너무 냉정하게 말씀드렸나요? 그럴 수 있다. 나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이 영상을 받고 이 영상에서 제가 제안해 드린 거를 실천하신 거잖아요. 근데 상대가 너무 결혼 생각이 없어서 다퉜다. 그런 거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 한번 이런 5가지의 잽을 한번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그냥 어른들이 인제 해야 되니까 '이 나이니까 해야지.'라고 해서 '아유 멋 모르고 했지.' 우리 부모님 세대나 이런 경우는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결혼도 선택이 됐고,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어떤 선택 사항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맞는 결혼을 만들어서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로맨틱 코미디에 나오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백마탄 왕자님이 프로포즈 막 해 가지고 막 난 잘 모르는데." 막 이렇게 이런 결혼은 없어요. 우리 두 사람이 우리에게 맞는, 서로가 같이 행복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결혼을 함께 빚어서 만들어가는 그런 미래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그래. 결혼에 대한 결혼 프로젝트 해 봐야 되겠어.'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라면 다이어리에 결혼이라고 한번 적어 보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주말에 약간 결혼에 관련된 뭐 어바웃 타임 같은 그런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시리즈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거 한번 연인하고 같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런 작은 행동, 작은 말 한마디만으로 굉장히 막연하고 남의 일 같기만 했던 결혼이 그냥 성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가정을 꾸리는 어떤 커다란 시작, 결혼이라는 시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이어리에 "결혼?" 한번 써 보자. 또 알아요? 지금까지 아무 생각이 없던 분인데 몇 주 뒤에 결혼 준비 상담 받으러 저를 만나러 오실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얘기를 시작했다. 이것 때문에 결혼 준비 갑자기 급물살을 탔어요." 하시는 분들 근데 얼마가 필요하고 어떻게 알아봐야 되고 순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 분들 제 채널 열심히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책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봐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냥 남일 같기만 했던 결혼이 조금 한층 다가오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여러분의 결혼 준비, 그리고 결혼,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지식, 정보, 이야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